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특검은 평양상공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군을 움직여 일부러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하고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그것을 계엄 명분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입니다. 이게 이른바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이었죠. 북한 드론 5대가 경기도 김포, 인천 강화, 파주, 그리고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것과 그 뒤에 대한민국 국군의 드론이 2024년 10월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은 어느 쪽이 먼저 도발한 것이라고 보는지 특검에게 묻습니다. 지금 특검을 해야 한다면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투한 것을 우리 군이 사전에 탐지하고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평양에 보낸 드론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계엄 특검은 대한민국 특검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검입니까? 계엄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을 수사하는 중에 변호사 입회를 막아버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변호사의 참여를 중단시킨 것, 그런 입장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특검은 지난 8월 20일 김용대 사령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자 A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한다면서 변호사 참여를 막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언론의 수사와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러자 김용대 사령관은 변호사 없이는 조사받기 곤란하다고 맞섰고 결국 그날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뢰해야 하는 쪽은 김용대 사령관이지 특검의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와 대한변협이지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김용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검법 규정상 변호인 참여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 22일 출석해 조사받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했다는 기록을 남기겠다. 이렇게 협박 비슷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용대 사령관 측은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특검 조치에 대해 준항고를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후 또 한 차례 조사에 불응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듯 서슬퍼런 특검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김용대 사령관은 결국 8월 28일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았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소환 불응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하면 피조사자는 심리적으로 유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이 변호인 없는 조사를 강요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엄 특검은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그것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왜 심 총장이 곧바로 대들지 않았느냐? 뭐 이것은 결국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당시 특수본 소속이었던 일부 검사가 계엄 특검에 파견이 돼서 심우정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모두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만약 심우정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면 특수본 검사들은 직권남용의 피해자입니다. 지금 상황은 특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수사를 맡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겁니다. 법관도 당시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과연 심우정 총장을 월권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지금 특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 수사와 처벌까지 맡기고 있는 꼴이니 정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건 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를 다시 수사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이 검사들은 2020년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뒤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컨대 판정패를 당한 복싱 선수가 재시합을 치르는 것이나 비슷한데요. 문제는 재시합 상대가 지난번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이 과거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게 이번에는 그 실수를 만회하라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러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이 방조라는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8월 27일 영장심사 5시간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 뒤로 불구속 기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라는 그것이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원이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위법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사안을 신중하게 구분해야지 일단 영장부터 청구하고 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이후 특검은 재차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이 무분별한 영장 발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크게 흔들어 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혁청, 5월 혁명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한국의 특검 상황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그리고 이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가 개신교계에서 참고인을 피의자 그렇게 다루듯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대거 반발하고 일어섰던 겁니다.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 7월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성물을 발로 건드리는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3개 특검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어떤 언론도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 뉴스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 거의 매일같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월권 수사, 과잉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겸허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는 모두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라고 하지만 초등학생도 아는 것처럼 특검이란 태생적으로 정치적 맥락과 함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삐끗하면 진상규명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 수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3개 특검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란 또 바뀝니다. 언젠가 지금의 특검을 특검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 올립니다.